낡은 금고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다. 선옥은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금고 문을 열었다. 70년 인생 동안 지켜온 비밀이 그 안에 있었다. 땅 문서 5장과 집 문서 2장. 돌아가신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이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특히 며느리에게는 절대 알려서는 안 됐다. 그 여자가 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선옥은 알고 있었다. 거실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좀 나와보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선옥은 황급히 금고를 닫고 자물쇠를 잠갔다. 열쇠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다. 거실로 나가니 아들 준호와 며느리 수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준호가 입을 열었다. 엄마 저희 정말 힘들어요. 대출금 때문에 집도 곧 나가야 해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면. 선옥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뭘 도와. 나도 연금 받아서 겨우 사는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이 있지 않으세요? 땅이나 집 같은 거요. 선옥이 날카롭게 수진을 쳐다봤다. 그런 거 없어. 있었으면 진작 팔았겠지. 왜 내 재산을 노리는 거야? 수진이 당황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준호가 중재했다. 엄마 수진이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선옥이 비웃었다. 오해? 뻔히 보이는데 무슨 오해야. 결혼할 때부터 우리 집 재산 노리고 들어온 거 아니야? 수진의 얼굴이 빨개졌다. 어머님 그런 말씀은 너무하세요. 저는 준호 씨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선옥이 콧방귀를 뀌었다. 사랑? 요즘 세상에 사랑으로 밥 먹고 사니?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저희는 정말 급해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다음 달까지 돈을 못 구하면 길거리에 나앉아요. 선옥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너희 문제야. 왜 나한테 기대려고 해. 각자 알아서 살아야지.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남겨진 부부는 망연자실했다.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여보, 어머님은 분명 뭔가 숨기고 계세요. 저 방에 금고 있는 거 봤어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그만해. 엄마 자극하지 마.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자극? 우리가 곧 쫓겨날 판인데 가만히 있으라고?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도 답답했지만 어머니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수진은 잠들지 못했다. 시어머니 방에서 나는 작은 소리들이 신경 쓰였다. 분명 금고를 열고 닫는 소리였다. 대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왜 그렇게 숨기는 걸까? 가족인데 왜 도와주지 않는 걸까? 수진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결혼 5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늘 차가웠다.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가난한 집딸이라고 배운 것도 없다고 무시했다. 다음날 아침 선옥은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밥만 먹고 각자 할 일을 했다. 준호는 일찍 출근했고 수지는 설거지를 했다. 선옥은 TV를 보며 혼잣말을 했다.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시어머니 재산 노리고 효도는 안 하고. 수진이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머님 저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뒤에서 중얼거리지 마시고. 선옥이 수진을 노려봤다. 뭐?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수진이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다. 저도 인간이에요. 계속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요. 선옥이 벌떡 일어섰다. 무시? 내가 언제 널 무시했어? 수진이 비웃었다. 모르세요? 정말 모르세요? 매일 저를 도둑 취급하시잖아요. 제가 어머님 재산 노린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선옥이 얼굴을 붉혔다. 아니면 뭐야? 우리 집에 온 뒤로 계속 돈 얘기만 하잖아. 수진이 눈물을 흘렸다. 그게 나쁜 거예요? 가족끼리 어려우면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선옥이 차갑게 말했다. 가족? 넌 내 가족이 아니야. 그냥 아들 옆에 붙어있는 여자일 뿐이야. 그 말에 수진은 할 말을 잃었다. 5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직도 가족이 아니라니. 수진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다. 친정에 가겠다고 했다. 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수진은 이미 떠난 뒤였다. 준호가 선옥에게 물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는 왜 간 거예요? 선옥이 태연하게 말했다. 내가 알아? 제 발로 나간 거지.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제발 수진이한테 잘해주세요. 그 사람도 힘들어요. 선옥이 아들을 바라봤다. 넌 항상 마누라 편이구나. 엄마는 안중에도 없고.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선옥이 쓸쓸하게 웃었다. 사이좋게? 그 여자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돈 많은 시어머니로만 보는데.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설득하는 건 불가능했다. 그날 밤 선옥은 다시 금고를 열었다.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살펴봤다. 이것들이 있다는 걸 아들도 모른다. 만약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분명 팔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은 며느리 손에 들어갈 것이다. 절대 그럴 수 없었다. 이건 남편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다. 함부로 쓸 수 없다. 아들이 정말 위급할 때까지는 숨겨야 한다. 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일까? 이미 충분히 위급한 것 아닐까? 선옥은 서류 밑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빚 보증 서류가 있었다. 3천만 원. 남편이 친구 보증을 섰다가 떠안은 빚이었다. 아직 다 갚지 못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선옥뿐이었다.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창피했다. 그토록 믿었던 남편이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게. 그래서 더욱 재산을 지켜야 했다. 언젠가 이 빚을 갚아야 하니까. 일주일 후 준호가 갑작스런 제안을 했다. 엄마, 저희가 이사 가는 대신 여기서 같이 살면 어때요? 월세 아낄 수 있고 서로 도움도 되고. 선옥이 인상을 찌푸렸다. 같이 산다고? 말도 안 돼. 수진이 친정에서 돌아왔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어머님, 저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한 달만이라도 같이 살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선옥은 거절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아들은 늘 그랬다. 어릴 때부터 착하고 순했다. 엄마 속을 썩인 적이 없었다. 그런 아들이 이렇게 부탁하는데 선옥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대신 규칙이 있어. 각자 생활하는 거야. 간섭 없이. 하지만 한 집에 사는 것은 쉽지 않았다. 주방 사용 시간부터 충돌했다. 선옥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을 썼고 수지는 출근 준비로 6시에 써야 했다. 세탁기 사용도 문제였다. 선옥은 찬물 세탁을 고집했고 수지는 온수 세탁을 원했다. TV 채널도 에어컨 온도도 모든 게 맞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수진이 커피를 내리다가 선옥과 부딪혔다. 커피가 쏟아졌다. 선옥의 옷에 튀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조심 좀 하지. 수진이 사과했다. 죄송해요 어머님. 닦아드릴게요. 선옥이 손을 뿌리쳤다. 됐어. 그냥 가. 출근 늦겠다. 수지는 억울했지만 참았다. 실수였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낼까? 저녁 시간도 전쟁이었다. 선옥은 된장찌개를 끓였고 수지는 파스타를 만들었다. 냄새가 섞여 이상해졌다. 선옥이 불평했다. 그 이상한 냄새 좀 안 나게. 한국 사람이 무슨 파스타야. 수진이 대답했다. 어머님도 매일 된장찌개만 드시면 질리지 않으세요? 선옥이 목소리를 높였다. 뭐? 내 음식이 질린다고? 준호가 중재에 나섰다. 엄마 수진아 제발 그만해. 밥 먹는데 왜 싸워? 선옥이 아들을 노려봤다. 내 마누라가 먼저 시비 건 거야. 수진이 억울해했다. 저는 그냥 말한 건데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둘 다 그만하세요.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따로 사는 게 낫겠어요. 그 말에 두 여자는 입을 다물었다. 따로 살 형편이 안 되니까 여기 있는 것이다. 준호도 그걸 알면서 왜 그런 말을 할까? 식사는 조용히 끝났다.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선옥은 금고를 바라봤다. 저 안의 재산으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수지는 거실 구석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작은 열쇠였다. 어디서 떨어진 걸까? 혹시 시어머니 금고 열쇠는 아닐까? 호기심이 생겼다. 하지만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 그건 도둑질이다. 수지는 열쇠를 서랍에 넣어뒀다. 나중에 시어머니께 돌려드려야지. 며칠이 지났다. 갈등은 계속됐다. 선옥은 수진이 청소를 제대로 안 한다고 불평했다. 수지는 선옥이 자기 물건을 함부로 만진다고 화냈다. 준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지쳐갔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다. 상사에게 혼났다. 집에 오기가 싫었다.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두려웠다. 어느 날 밤 준호가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다. 선옥이 잔소리했다. 매일 술 먹고 다니면 어떡해. 몸 상하겠다. 준호가 짜증을 냈다. 엄마 때문에 마시는 거예요. 엄마랑 수진이랑 매일 싸우니까.
선옥이 놀랐다. 뭐? 엄마 때문이라고?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네, 엄마 때문이에요. 왜 수진한테 그렇게 못되게 구세요? 선옥이 서운해했다. 내가 못되게 군다고? 그 여자가 먼저 시비 거는 거잖아.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가 먼저예요. 수진이는 참고 있는 거예요. 선옥이 눈물을 글썽였다. 넌 정말 엄마보다 마누라가 더 중요하구나.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그런 게 아니라 공평하게 보자는 거예요. 수진이 방에서 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수진을 봤다.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수진이 남편을 안았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우리 조금만 더 참아요. 선옥이 그 모습을 보고 방으로 들어갔다. 가슴이 아팠다.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도와주지 못하는 자신이 미웠다. 하지만 재산을 내놓을 수는 없었다. 다음날 수지는 청소를 하다가 문득 서랍 속 열쇠가 생각났다. 시어머니는 외출했다. 준호도 회사에 갔다. 집에 혼자였다. 호기심이 일었다. 정말 금고 열쇠일까? 한 번만 확인해보자. 수지는 선옥의 방으로 들어갔다. 금고가 옷장 뒤에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넣었다. 딸까? 열렸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있었다. 땅 문서와 집 문서였다. 수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었다니. 시가로 따지면 수억은 될 것 같았다. 왜 숨긴 걸까? 왜 아들이 힘들어하는데 모른 척한 걸까? 수진은 서류를 더 뒤졌다. 그때 빨간 봉투가 나왔다. 여러분이 빚 보증 서류였다. 3천만 원. 아직 갚지 못한 빚이었다. 수진은 충격을 받았다. 시아버지가 남긴 빚이었다. 시어머니가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재산을 숨긴 건가? 빚을 갚기 위해서? 아니면 창피해서? 수지는 서류를 제자리에 넣고 금고를 닫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준호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시어머니의 비밀을 폭로하는 건 옳지 않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저녁이 되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다. 분위기가 어색했다. 선옥이 수진을 힐끔거렸다.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었다. 수진이 평소와 달랐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말도 없었다. 선옥은 직감했다. 이 여자가 뭔가 알게 된 것 같다. 금고를 열어본 건 아닐까? 불안했다. 식사 후 선옥은 방으로 들어가 금고를 확인했다. 잠겨 있었다. 하지만 서류 위치가 미묘하게 달랐다. 누군가 만진 흔적이 있었다. 선옥의 얼굴이 굳었다. 수진이었다. 분명 그 여자가 열어본 것이다. 어떻게 열쇠를 찾은 걸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모든 게 들통났다. 선옥은 거실로 나왔다. 수진이 TV를 보고 있었다. 선옥이 차갑게 말했다. 내 방에 들어갔지? 수진이 놀라 돌아봤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선옥이 목소리를 높였다. 금고 열어봤잖아. 내 물건 뒤졌잖아. 수진이 당황했다. 어머님 저는... 선옥이 소리쳤다. 도둑이야. 남의 물건을 왜 만져? 준호가 놀라 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선옥이 아들에게 말했다. 내 마누라가 내 금고를 열어봤어. 도둑질했어. 수진이 울먹였다. 도둑질이 아니에요. 그냥 열쇠를 발견해서. 준호가 수진을 봤다. 정말이야? 정말 엄마 금고를 열어본 거야? 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호기심에. 준호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수진아, 그건 정말 잘못한 거야. 남의 사생활을 침해한 거잖아. 수진이 눈물을 흘렸다. 알아요. 잘못했어요. 하지만 어머님도 숨기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가족인데. 선옥이 비웃었다. 가족? 가족이 남의 금고를 몰래 여니? 그게 가족이야? 수진이 갑자기 폭발했다. 그럼 어머님은요? 아들이 죽을 지경인데 모른 척하는 게 가족이에요. 재산 숨기고 빚 숨기고. 준호가 놀랐다. 뭐? 빚이라고? 수진이 입을 다물었다. 말이 나온 김에 다 털어놓았다. 시아버지가 남긴 빚 보증 3천만 원. 어머님이 혼자 숨기고 계신 거. 준호가 선옥을 봤다. 엄마 정말이에요. 정말 아빠가 빚을 남기신 거예요. 선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래. 맞아. 내 아빠가 친구 보증 서다가. 준호가 무너졌다.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혼자 감당하셨어요? 선옥이 울먹였다. 창피했어.
내 아빠 명예도 지키고 싶었고. 그날 밤은 길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선옥은 모든 걸 털어놨다. 재산을 숨긴 이유, 빚을 감춘 이유, 며느리를 믿지 못한 이유. 수진도 사과했다. 금고를 열어본 것, 의심한 것, 상처 준 것. 준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눈물을 흘렸다. 선옥이 말했다. 사실 너희를 도와주고 싶었어. 하지만 무서웠어. 이 재산마저 없어지면 어떻게 살지. 늙어서 의지할 곳이 없을까봐. 수진이 선옥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저희가 있잖아요. 어머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선옥이 수진을 바라봤다. 정말? 나를 가족으로 생각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처음부터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받아주지 않으셔서 상처받았을 뿐이에요. 선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내가 너무 의심했어. 너도 힘들었겠구나. 준호가 두 사람을 안았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다음날 세 사람은 함께 부동산에 갔다. 땅 한 필지를 팔기로 했다. 빚도 갚고 준호네 대출도 해결하기로 했다. 선옥이 말했다. 나머지 재산은 너희 이름으로 넘길게. 이제 너희가 관리해. 수진이 놀랐다. 어머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선옥이 웃었다. 아니야. 이제 믿어. 너희를 믿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옥이 수진의 팔짱을 꼈다. 앞으로 잘 지내자. 서로 아끼면서. 수진이 환하게 웃었다. 네, 어머님. 잘 모시겠어요. 준호가 뒤에서 두 사람을 바라봤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힘들었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선옥과 수진이 함께 요리했다. 김치찌개와 파스타를 나란히 만들었다. 이상하게도 잘 어울렸다. 준호가 감탄했다. 우와, 퓨전 요리네요. 맛있어요. 선옥이 웃었다. 가끔은 새로운 것도 좋네. 수진이 덧붙였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예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셨다. 선옥이 옛날 사진첩을 꺼냈다. 시아버지 사진을 보며 말했다. 좋은 사람이었어. 단지 너무 믿음이 깊어서 탈이었지. 수진이 사진을 보며 말했다. 준호 씨가 아버님을 닮았네요. 착한 눈매가 똑같아요. 선옥이 수진을 바라봤다. 너도 좋은 사람이야. 내가 늦게 알아봤어. 밤이 깊었다. 각자 방으로 들어가기 전 선옥이 말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이야. 과거는 잊고 앞만 보자. 수진이 대답했다. 네, 어머님. 저도 더 잘하겠습니다. 준호가 두 사람의 어깨를 감쌌다. 우리 가족 파이팅. 한 달이 지났다.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마다 함께 식사했다. 선옥이 된장국을 끓이면 수진이 샐러드를 만들었다. 준호는 커피를 내렸다. 화목한 아침 풍경이었다. 선옥이 말했다. 수진아, 오늘 뭐 할 거니? 수진이 대답했다. 오후에 마트 가려고요. 같이 가실래요? 선옥이 기뻐했다. 그래, 같이 가자. 장 보는 것도 재미있지.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마트에 갔다. 장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선옥이 요리 비법을 알려주고 수진이 새로운 레시피를 제안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정다운 고부 사이였다. 계산대에서 만난 이웃이 말했다. 어머, 사이가 정말 좋으시네요. 집에 돌아와 함께 요리했다. 선옥이 칼질하는 법을 가르쳐줬다. 이렇게 썰어야 맛이 더 좋아. 수진이 열심히 따라했다. 어머님은 정말 요리 선생님이에요. 선옥이 웃었다. 50년 주방 경력이야. 이제 내가 이어받아. 수진이 감동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준호가 퇴근하고 들어왔다. 집에서 좋은 냄새가 났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준호가 놀랐다. 이게 우리 집 맞아? 천국 같은데. 선옥이 아들을 불렀다. 어서 와. 저녁 먹자. 오늘은 수진이가 만든 특별 요리야. 수진이 수줍게 웃었다. 어머님이 도와주셔서 만든 거예요. 식탁에는 갈비찜과 잡채, 전, 나물이 가득했다. 준호가 감탄했다. 우와, 잔치 음식이네. 무슨 날이에요? 선옥이 대답했다. 우리가 진짜 가족 된 날. 기념일이야. 수진이 와인을 꺼냈다. 축하해요. 우리 가족. 세 사람이 잔을 부딪혔다. 짠.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졌다. 식사 후 선옥이 뜻밖의 제안을 했다. 수진아, 내가 가진 적금 통장이 하나 더 있어. 너희 아이 가지면 학자금으로 쓰려고 모은 거야. 수진이 놀랐다.
어머님, 저희 아직 아이 계획 없는데요. 선옥이 윙크했다. 곧 생길 거야. 내 꿈에 손자가 나왔어. 준호가 얼굴을 붉혔다. 엄마. 수진이 선옥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저희를 생각해 주셔서. 선옥이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넌 내 딸이야. 친딸보다 더 소중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도 어머님을 친엄마처럼 모시겠어요. 준호가 두 사람을 안았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된 게. 그날 밤 선옥은 일기를 썼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다. 진짜 가족을 얻었다. 며느리가 아니라 딸을 얻었다. 내가 왜 그렇게 의심하고 미워했을까? 사랑은 주는 만큼 돌아온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남은 인생 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 수진도 일기를 썼다. 어머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 외로우셨구나. 무서우셨구나. 나도 그랬다.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했던 거다. 이제는 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어머님 사랑합니다. 수진이 선옥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이 먼저 마음을 열어주셔서 가능했어요. 감사해요. 선옥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고마워.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나서. 아니, 너 같은 딸을 만나서. 준호가 두 사람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우리 영원히 이렇게 살아요. 행복하게. 밤이 깊었다. 각자 방으로 들어가기 전 선욱이 말했다. 잘 자. 내 사랑하는 가족들. 수진이 대답했다. 잘 주무세요, 어머님. 사랑해요. 준호가 덧붙였다. 좋은 꿈 꾸세요. 내일도 화이팅. 문이 닫혔다. 집안은 평화로웠다. 진짜 가족의 온기가 가득했다.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선옥은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봤다.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가족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남긴 빚도 다 해결했고 며느리와도 잘 지내요. 아니, 이제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에요. 당신도 하늘에서 기뻐하시죠? 고마워요. 좋은 아들과 좋은 며느리를 만나게 해줘서.